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세계를 호령했던 광개토 대왕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광개토 대왕, 그냥 왕이 아니죠. 왕 중의 왕입니다. 우리 역사상 세종대왕이 있다면 광개토 대왕은 대한민국 사람 누구도 다 알고 있는 최고의 왕이죠. 광개토 대왕은요, 저기 유럽에 있는 알렉산더보다 더 많은 영토를 넓혀 나갔던 정복전쟁의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광개토 대왕의 영토, 고구려의 영토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고구려의 영토입니다. 자, 광개토 대왕은요, 18의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고 나서 백제를 공격했습니다. 왠 줄 아세요? 광개토 대왕은 할아버지 고국 원왕이 백제와 싸워서 전쟁에서 죽었기 때문에 할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정복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할아버지는요, 전쟁 중에 백제가 쏜 화살에 맞고 죽었습니다. 전쟁을 할 수도 있지만 왕이 죽었다라는 것은, 그것도 화살에 맞고 적에 의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그것은 거의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분위기였을 거예요. 그 백제의 화살에 맞고 죽은 할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정복전쟁을 한 거예요. 광개토 대왕의 큰아버지는 소수림왕이고요, 아버지는 고국양왕인데요, 이 두 큰아버지와 아버지가 나라를 제대로 만들어 놓은 기반을 닦아 놓은 상태에서 고국 원왕의 손자 광개토 대왕은 활발하게 정복전쟁을 해서 주변 나라들을 전부 다 휩쓸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우리 동북아시아에서 제일 강한 나라는 어디였을까요? 바로 백제라는 나라가 제일 강한 나라였고요. 그리고 중국에는 연나라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연나라도 나중에 연나라라고 해서 후연이라고 하는데요, 이 후연과 백제를 벌벌벌벌 떨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광개토 대왕이에요. 광개토 대왕은 우선 왕이 되자마자 그 해에 백제를 공격해서 10개의 성을 차지했고요. 그리고 4년 정도 있다가 저 북쪽에 있던 페려라는 나라를 공격했어요. 페려는 거란족이에요. 페려를 공격하고 그곳이 영토가 어디까지 공격해서 나갔냐면, 여러분들 저 러시아 북쪽까지 광개토 대왕께서 공격을 해서 뻗어나가 세력을 뻗쳐나갔다. 처음부터 막강하게 뻗어져 나갔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외나라를 공격합니다. 근데 외나라랑 어떻게 싸웠냐면 바다에서 전쟁을 했어요. 해상전에서 외나라를 물리쳤고요. 그리고 396년에는요 백잔을 공격했다고 하였습니다. 백잔이란 백제를 낮춰서 부르는 말이에요. 백잔을 공격했을 때 당시 광개토 대왕은 수군을 이끌고 공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려 백제의 성을 58개의 성과 700개의 마을을 함락을 시키고 항복시켜서 뺏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398년에는요 숙신이라는 곳을 공격했어요. 숙신도 저 북쪽에 있는 중국 민족인데요, 그쪽을 공격해서 항복시켰고, 400년이 됐을 때는 신라와 백제는요 고구려의 공격을 받고 신하의 나라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조공을 갖다 바치는 그런 사이였었는데, 이 신라의 당시 왕이 누구였냐면 내물마립간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신라의 왕이 광개토 대왕에 요청을 합니다. 신라를 자꾸 옆에 백제가 공격을 하는데, 외나라와 가야가 백제가 힘을 합쳐서 신라를 공격하니까 광개토 대왕이 이 나라들을 혼내주기 위해서 직접 군사 5만을 이끌고 토벌하러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백제를 혼내주고 가야를 혼내주고 그리고 외나라를 혼내줬던 광개토 대왕은 400년에 우리 한반도를 전체적으로 호령했던 엄청난 왕이죠. 그리고 나서 410년에는 저기 원래 고구려에다가 조공을 갖다 바치던 그 당시 그 전에 세계 최강국이었던 동부여를 공격해서 토벌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광개토 대왕은 주변의 8개 나라를 복속시켰다. 복속이란 항복시켰다라는 것이에요. 자, 근데 이 이야기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알게 되었냐면요, 여러분들 바로 이곳입니다. 보세요. 바로 광개토 대왕릉 비입니다. 광개토 대왕의 비석이에요. 자, 이 비석은요, 광개토 대왕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장수왕이 왕이 되고 3년째 되던 해, 저기 중국에 있는 지반시, 지린성 지반시라는 곳에서 만든 비석에 이 모든 이야기들이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비석의 높이가요, 얼마나 높냐면 6.39m예요.
6.39m면 옛날식 건물로 치면 3층짜리 건물 높이예요. 3층짜리 건물 높이 정도로 큰 비석에다가 그냥 비석만 세운 게 아니라 그곳에다가 글자를 파놓았어요. 1775자를 파놨는데 여기에 광개토대왕의 업적이 다 적혀 있었던 거예요. 놀랍게도 그곳에는 주몽이 나라를 세웠던 이야기, 주몽이 하늘에서 내려왔던 이야기까지 그 비석에 다 나와 있었고, 그 비석을 우리가 보고 나서 광개토대왕의 그런 커다란 업적을 알 수 있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광개토대왕 보니까요, 돌아가시고 나서 이름을 지었는데요. 광개토대왕은 원래 이름이 어릴 때는 담덕이었죠. 근데 죽고 나서 그의 아들이 아버지의 업적을 기리면서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광개토대왕이 아니라 12글자였어요. 국광상 광개토경 평안 호태왕이라는 이름이에요. 국광상이라는 곳에서 묻혀있는 영토를 아주 넓게 뻗어져 나갔던, 나라를 평온하게 만들었던 왕 중의 왕이다 라는 뜻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광개토대왕을 호태왕이라 부르기도 하고 광개토태왕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이 왕의 이름을 바로 광개토대왕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비석에 보니까요, 그 시대에 사람들이 생각이 거기 담겨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요, 왕의 위력이 하늘에 이르르고 그리고 그 위엄이 온 세상을 펼쳤다. 나쁜 무리를 쓸어 없애자 백성 모두가 생업에 힘쓰고 편안하게 살게 되었다. 나라는 부강하고 풍족해졌으며 온갖 곡식이 가득 차 있었다. 그런데 하늘이 이 백성을 얼빼기지 않아 39세에 그는 떠났다 라고 광개토대왕의 비에 광개토대왕이 39세 나이에 돌아가셨다라고 이렇게 비석에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 역사상 최고의 왕, 왕 중의 왕, 광개토대왕입니다. 감사합니다.